여러분께서는 지금 즐거운 라디오, 여기는 안동입니다의 생생한마당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화재 현장을 찾아가보는 생생한마당 시간입니다. 청송 이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급 문집을 정식 도서로 발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 김봉원 리포터가 준비했어요. 네, 온라인이 대중화되면서 손편지나 손으로 글을 쓰는 게 낯선 풍경이 돼버렸는데요. 청송 이전초등학교 학생들은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이 느낀 점과 마음을 드러내는 시를 지으며 이를 책으로 출판해낸 화제입니다. 삐뚤빼뚤 잘 쓴 글솜씨는 아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과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따뜻함이 묻어났는데요. 이 시가 그대로 인쇄돼 책으로 출간된 겁니다. 꼬마 작가가 된 주인공들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여기 학급 문집으로 이걸 책으로 발간을 했잖아요. 네. 어때요? 기분 좋아요. 저희가 열심히 쓴 글을 출판했는데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안에 지금 몇 편의 시가 들어갔어요? 승민이 친구가 쓴 시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나 이거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자신 있어야 하는 시 어떤 거 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시는 이모가 찾아왔대요. 지금 누나가 한번 보고 있는데 진짜 이모가 찾아온 거네요. 제가 네. 이모니까. 그죠? 네. 요거 조금만 시를 낭송을 해줘 볼래요? 이모가 찾아왔다. 윤승민. 이모가 찾아왔다. 이모가 주황산에 가자고 해서 주황산에 갔다. 아들 마을에 갔는데 이모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하고 내려올 때도 얘기를 했다. 이모랑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진미 친구는 여기 안에 시 본인이 쓴 거 몇 편 정도 들어갔어요? 10개 정도. 10편 정도 썼어요? 네. 이게 이제 학급 문집이 책으로 나왔잖아요. 네. 어때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제가 만든 시를 책으로 출판해서 기뻐요. 내가 쓴 시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쓰는 시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딱 책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작가가 된 것 같고 생활 속 또는 생각나는 것을 시로 적고 처음에는 재밌고 신기할 때도 있었는데 힘들 때도 있었어요. 뿌듯하고 기뻤어요. 저는 김간우입니다. 이거 어떤 때 시간에 이렇게 시를 좀 써봤어요? 국어 시간 아니면 미술 시간이요. 본인이 이제 쓴 시가 여러 편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나 이거 쓸 때 이런 느낌으로 썼어야 하는 거 좀 인상 깊었던 거 어떤 시 있어요? 사과꽃이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과밭에 핀 사과꽃 내용이에요. 청송에 사과가 많아서 그 글을 쓴 거예요? 집에 사과 농사에서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피어서요. 예뻐서요. 예뻐서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시로? 네. 네, 조금만 읊어줄래요? 사과의 하얀 꽃, 사과는 안 피어났다. 그런데 사과는 어찌만 사과처럼 꽃은 예쁘다. 굉장히 짤막하지만 사과꽃에 대한 그런 여운을 시로 남긴 것 같아요. 네. 이 꼬마 작가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김건우, 김나경, 김진미, 우혜주, 유성태, 윤승민, 임강민 학생이 썼고요. 이번에 책으로 출간된 책의 제목은 들꽃내 아이들 볼륨 1입니다. 이전 초등학교 2, 3학년 전체 학생 7명이 쓴 시 70여 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신이 쓴 손글씨는 물론이고 글과 어울리는 여러 가지 그림까지 학생들이 직접 그린 게 그대로 인쇄돼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 그림까지.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시화라고 해도 무방하겠어요. 그렇죠. 또 책 맨 뒷장에 7명 아이들의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에 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까지 쓰여져 있었는데요. 자신의 키를 적으면서 소수점까지 쓰는 순수함에 제 얼굴에 엄마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귀여운데 몇몇 학생의 시를 앞서 녹음물에서 잠깐 들어봤어요. 일상 속에 느낀 경험담을 시로 표현한 게 많아 보네요. 맞습니다.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게 시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일기 형식으로 쓰는 부분을 산문 형태로 시로 쓰기도 했고요. 일상생활 속에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시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승민, 지민, 건우 친구 이외에도 아이들의 개성이 시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는데요. 그중 성태 어린이는 곤충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이와 관련된 시를 쓰기도 했고, 또 아빠가 반지를 항상 사고 싶었다고 하는데 엄마가 아빠 생신에 드디어 금반지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태
성태 아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또 성태가 난생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시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때묻지 않은 천진난만함이 글 속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또 책 제목 들꽃내 아이들은 어떻게 붙이게 된 건지 또 볼륨 1이니까 이 책이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을 하나하나 해드리기 앞서 사실 이 책은 학급 문집을 책으로 발간하게 된 건데요. 담임 박재선 교사의 지도하에 그림과 글을 쓰고 최소한의 편집을 거쳐 순수하고 소탈한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냈습니다. 또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변, 또 책을 출간하기까지의 과정, 담임 선생님 박재선 교사를 통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학급 문집이었던 것이 어떻게 책으로 이게 또 출간이 됐을까요? 처음에 저희들끼리 시를 쓰고 나누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사실 시골에서 책도 많이 못 읽고 또 요새 애들이 또 특히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해서 같이 글을 쓰고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정식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7명 중에 4명이 다문화가정 어린이고 또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이렇게 기금을 지원받아서 출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이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앞으로도 많이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처음에 가져온 일기장에 사실 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많이 틀린 그 일기장에도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속에서 시가 보였고 이 시를 함께 쓰고 나누면서 교사로서 성장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거 들꽃내 아이들이라는 제목은 어디서 이렇게 가져온 걸까요? 사실 저희 학교 옆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폐교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요. 바로 아동문학가이신 이호덕 선생님의 첫 부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어린이들은 사실 이호덕 선생님의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학교는 유일하게 이곳 마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런 학교는 사실 화려한 장미라든지 뭐 이런 화려한 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들꽃처럼 강인하고 질기고 오래가는 순박한 학교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들꽃내 도서관이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학교를 약간 들꽃내 학교라고 많이 부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호덕 선생님의 후배들이 바로 들꽃내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말 연구를 위해 힘써온 이호덕 선생의 첫 학교 부임지가 이 마을이었네요. 네, 고 권정생 선생과 함께 아동문학가를 대표하는 이호덕 선생이 청송분으로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을 시중에서도 만날 수 있나요? 이 책은 판매를 목적으로 인쇄한 게 아니라 시중에서 만나긴 사실 좀 어려운데요. 또 그림이 삽화되다 보니 컬러로 책을 출판해야 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해 100부만 발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요. PDF 형태로 이북,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업 나누리라는 사이트 안에서 11월 중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작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봉원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